여러분, AI 반도체 전쟁 얘기 좀 해볼까요? 한때 만년 2등으로 불리던 회사가 어떻게 업계의 절대 강자를 쓰러뜨리고 왕좌에 올랐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AI의 미래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지각 변동, 그 한가운데 있는 정말 놀라운 승리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숫자 하나입니다. 58%. 이게 대체 뭐길래 기술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을까요? 이 숫자는 바로 2025년 4분기에 SK하이닉스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말 믿기 힘든 영업이익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진이 박하기로 소문난 이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58%라는 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숫자거든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충격이 더 커집니다. SK하이닉스가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왕자를 지켜온 삼성전자를 그야말로 압도적인 차이로 눌러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삼성의 굴욕이라고까지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어떻게 맨날 2등 하던 회사가 갑자기 소프트웨어 회사나 낼 법한 그런 이익률을 낼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정답은요, 바로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에 있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가 흔히 HBM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죠. HBM이 바로 새로운 전쟁터였던 셈인데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비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술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SK하이닉스는 MR-MOV라는 방식을 썼어요. 쉽게 말해 칩 사이를 액회로 싹 메워서 열도 잘 빼고 불량도 줄이는 아주 똑똑한 방식이었죠. 반면에 다른 회사들은 필름에 쓰는 방식을 썼는데 이게 열이랑 압력을 엄청 줘야 해서 공정도 느리고 문제도 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승패를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술만 좋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승부수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위대한 전략과 올바른 파트너십이죠. SK하이닉스가 정말 신의 한 수를 뒀는데요. 바로 세계 1등 파운드리 TSMC랑 손을 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원팀 전략이에요. HBM의 가장 밑바닥, 기초가 되는 회로판을 아예 TSMC의 최고급 공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최고의 GPU랑 그냥 찰떡궁합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보시는 대로죠. AI 칩의 황제, 엔비디아가 차세대 HBM4 물량의 약 70%를 SK하이닉스에 몰아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로 그냥 게임 끝난 거죠. 최강 동맹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왕좌에 있던 거인은 대체 왜, 어떻게 흔들리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매출 자체는 삼성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많았죠. 수익성에서 완전히 밀린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뼈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첫째, 제일 중요한 HBM 신제품 승인이 늦어졌고요. 둘째, 아직도 돈이 덜 되는 옛날 메모리 비중이 높았어요. 그리고 셋째, 우리가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다 해줄게 했던 턴키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분석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경직된 문화가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대로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2026년 차세대 HBM4를 두고 거인들의 진짜 승부가 펼쳐질 겁니다. HBM4는요, 그냥 조금 더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데이터 통로가 2배로 넓어지고 아예 만드는 방식 자체를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도 보상도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 HBM4형 산하나 공정 수율 90% 찍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아주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와신상남, 제대로 칼을 갈고 있다는 거죠. 자, 정말 흥미진진해지죠?
과연 삼성의 반격이 성공해서 2026년에는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 거인들의 싸움, 그냥 구경만 할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을 읽는 게 바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이런 산업의 큰 변화를 이해하는 건요, 특히 우리의 소중한 연금 계좌 같은 장기 투자를 지키고 불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승자 한두 명한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생태계 전체에 똑똑하게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요. 안정적인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중심에 딱 잡아두고 성장을 이끌 AI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 쪽에 비중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같이 가져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칩 만드는 회사만 보지 마세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한테 곡괭이랑 삽을 판 사람들이었잖아요? AI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테크윈 같은 회사들이 바로 그런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들입니다. HBM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연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죠. 전쟁의 숨은 승자들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AI 시대에 메모리는 더 이상 그냥 흔한 부품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핵심 자재가 된 겁니다. 이제 승리는 누가 더 유연하게 기술을 바꾸고 강력한 동맹을 만드느냐에 달리게 될 겁니다. 자, AI 슈퍼사이클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2026년. 과연 최후의 승자는 날렵하게 치고 나간 혁신가일까요? 아니면 절지부심하며 잠에서 깨어난 거인일까요?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앞으로 우리 기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